네이버 부동산이 되게 유용하니까 이거는 뭐 고수이든 초보자든 네이버 부동산 안 쓰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부터 좀 브리니 컨텐츠를 이제 좀 해볼까 합니다. 부동산 생기초? 브리니를 위하여. 네, 그러니까 좀 생기초에 관한 거라서, 네, 좀 솔직히 수준이 있으신 분들도 제 방송 좀 많이 보시는데, 좀 재미없으실 수도 있죠. 네, 근데 이게 좀 꼭 필요하신 분도 있으니까, 제가 좀 앞으로 좀 꾸준히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게, 좀 정말 쉽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뭐 이렇게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네이버 부동산 사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저는 네이버 부동산을 정말 많이 씁니다. 네이버에 가셔서 이거 보시면은 부동산 있잖아요. 그쵸? 부동산. 부동산을 누릅니다. 그리고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가 강남구니까 서울시 강남구에 가요. 강남구 지도로 보기 뭐 이렇게 나오죠. 강남구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뭐 전세나 월세나 뭐 모든 거를 다 볼 수 있어요. 난 아파트가 보고 싶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 아파트로 세팅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모든 게 이게 다 나와요. 근데 너무 많으면 정신 없으니까 내가 보고 싶은 지역 정도는 좀 구해두는 게 좋아요. 뭐 삼성동, 요즘에 좀 이쪽이 핫하죠. 네, 잠실 쪽이 핫하니까 잠실의 대표적인 단지가 엘스랑 리센츠랑 트리지움이랑 뭐 레이크팰리스 뭐 요런 게 잠실동에서 좀 대표적인 단지들이죠. 네. 요런 데에 매물들을 보고 싶다 하시면 여기에 뭐 하면은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각 동마다 매물이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된 거는. 근데 이게 단지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면은 요거를 이렇게 눌러요. 매매가 277개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277개 있는 매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난 제일 싼 거를 원하는데 하면은 가격 순으로 누르시면 돼요. 그럼 제일 싼 게 얼마인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잠실 엘스가 지금 59제곱미터가 16억이다. 그러면 최근에 거래된 게 얼마였나? 그러면 시세, 실거래가, 네, 여기를 좀 클릭해 보시면 돼요. 막 이렇게 점이 찍혀 있죠. 이거는 다 실제로 거래된 사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밑에 줄에는 연도와 월이 나오는 거죠. 연도하고 월. 지금은 23년 2월. 네. 그럼 최근에 거래가 조금씩 되고 있죠. 근데 최근에 거래되는 게 급격하게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아래는 가격이에요. 여긴 가격. 여기 22억. 제일 비싸게 거래된 게 22억인 거 보이시죠? 네. 여기는 12억. 예전에 한 18년에는 12억보다 약간 높았었는데 갑자기 가격이 막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 21년, 뭐 22년 뭐 요럴 때 정점을 찍고서 근데 보시면 점이 되게 조금이에요. 그쵸? 이렇게 비싸게 거래된 거는 사실 두 건밖에 없었어요. 네, 이거는 좀 오버슈팅이 두 번 났었다. 이 두 개의 거래가 없었다면 사실 뭐 엄청나게 하락한 건 아닌데 요 두 번의 거래가 좀 많이 좌우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거래는 별로 없었지만 가격은 좀 엄청나게 막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구나 하는 거를 눈치챌 수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 사기보다는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가 상승할 때 같은 가격이라도 요때 사는 거보다 요때 사는 게 이자라도 좀 아낄 수 있거든요. 요렇게 사는 게 여러모로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시간 조정이 되게 좀 지겹거든요. 네, 그런 거를 알려주는 거다. 되게 자세히 나오죠. 네, 그리고 저는 매매할 게 아니라 전세 살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전세를 클릭을 하시면 네, 가격대를 볼 수 있고 전세 거래는 전월세 거래는 되게 많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 때에는 전세나 월세 선호가 높아지기 때문에 거래가 이렇게 많아요. 여기에서 전세를 클릭합니다. 전세 살고 싶으니까 제일 싼 거, 네, 6억 5천까지 갔네요. 6억 5천. 그럼 구조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평면을 보면 구조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게 창문의 개수라고 할까요? 여기 창문의 개수를 보면은 이쪽에 하나의 창문이 있고 거실에도 이렇게 하나의 창문이 있고 침실에도 이렇게 하나의 창문이 있죠. 그래서 창문이 이렇게 세 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3베이라고 해요.
그럼 방이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하나가 더 이쪽으로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창문이 4개가 되니까 4베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59제곱미터에서는 전용 면적이에요. 전용 면적. 전용 면적이 뭐냐? 전용 면적은 우리 집 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 복도 뭐 이런 거 사실 우리 집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거 빼고 우리 집의 크기만 봤을 때 59제곱미터.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양 평수는 보통 복도랑 엘리베이터랑 주차장까지 보통 다 포함하거든요. 분양 평수는 이런 게 한 25평형 정도 됩니다. 그럼 평이 뭐냐? 한 평이 3.3제곱미터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걸 3.3으로 나누면 되겠죠. 네, 아니면 곱하기 0.3025 해도 되는데 뭐 요거 하나 정도만 알면 되니까 요건 좀 기억해 주세요. 한 평이 한 3.3제곱미터 정도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구조는 화장실 2개, 방 3개. 네, 25평형의 그냥 뭐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3베이, 그냥 무난하다. 네,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좀 요런 거를 판상형이라고 불러요. 판상형.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판상형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3베이나 4베이 요런 구조고, 그리고 가끔 이게 반대되는 게 타워형이란 게 있어요. 타워형. 타워형은 주로 이렇게 주상복합 같은 데서 좀 나온 거거든요. 주변 뭐 중간에 막 기둥도 있고 좀 약간 좀 우리 정서와 조금 잘 안 맞아요. 그런 구조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게 판상형이다. 그냥 판상형이 더 선호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때는 타워형이 좀 인기가 더 많았었던 때도 있어요. 평면이 특이한 게 많아서. 막 타워형은 여기 발코니 있잖아요. 창문이 이쪽으로 있고, 타워형은 막 이쪽으로도 창문이 막 이렇게 막 있어가지고 뷰가 되게 잘 나오는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타워형은 약간 좀 송도 이런 데 좀 많습니다. 그리고 좀 해운대 이런 데도 좀 많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별로더라고요. 네, 구조가 좀 안 예뻐갖고. 뷰는 타워형이 좀 좋을 수 있는데 구조는 판상형이 여러모로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다시 옛날처럼 네, 판상형을 더 좋아하는 스타일로 가고 있는 추세예요. 정답은 없죠. 네, 선호도 차인데 가격이나 투자 가치는 판상형이 조금 더 좋은 것 같다. 네, 요런 게 좀 판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한 24평형이고, 그러면 나는 한 34평 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109나 111 뭐 요 정도 보시면 돼요. 이게 한 34평형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요게 전용 면적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이게 공급 면적, 분양 평수라고 했죠. 요거고 전용 면적이 84.8 이렇게 나오죠. 정확하게 말하면 85제곱미터 이하가 국민주택평형이에요. 줄여서 국평이라고도 하거든요. 국민주택평형. 그래서 국평 하면은 한 34평 정도 되는구나. 33평일 때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뭐 복도랑 엘리베이터랑 주차장이니까 뭐 그거 1제곱미터 더 높다고 별 차이 없잖아요. 그냥 중요한 거는 우리 집 면적은 한 85 이하니까 84점 얼마죠. 그래서 그냥 편하게 84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아까 25평형은 그래서 59라고 많이 불러요. 84하고 59가 우리나라 주택의 좀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4는 보통 한 4인 가족은 84 정도를 좀 많이 선호합니다. 이게 사실 작지 않아요. 84만 돼도. 59만 돼도 충분히 방 3개, 화장실 2개니까 괜찮은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세가 지금 8억이다. 여기도 방 3개, 이게 아까랑 구조가 비슷하죠. 네. 요즘에 84제곱미터는 방 알파룸 하나 넣어서, 알파룸은 뭐냐면 약간 좀 방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좀 거실을 좀 넓힐 수도 있고, 요런 거를 알파룸이라고 합니다. 알파룸이 여기 같은 경우는 없죠. 그래서 알파룸이 하나 들어가서 방이 4개가 되면은 더 좋아합니다. 네, 여기는 방이 지금 3개고 3베이죠. 네, 그러니까 조금 엘스만 돼도 그래 지어진 지 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옛날 구조다. 네, 요즘에 뭐 둔촌주공이나 뭐 이렇게 최근에 분양되고 있는 데는 평면이 훨씬 더 예뻐요. 네. 나중에 둔촌주공 평형을 좀 보도록 하죠. 화장실 2개. 아까랑 구조가 비슷한데 이것도 역시 3베이죠.
아까랑 구조는 좀 비슷한 편인데 크기가 조금 더 크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가격대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월세도 알 수 있어요. 여기 체크하시고 월세 하시면 돼요. 월세로 한번 체크해 보면은 1억에 한 300 정도. 네, 여기서부터 이제 현실감이 좀 없죠. 1억에 300 나오니까, 그죠? 근데 요새, 이자가 좀 높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자가 2배가 됐으니까 월세도 거의 2배가 됐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1억에 300만원. 근데 이거 월세는 한 2배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원래 한 200만 원대였는데 300까지로 조금 더 오른 것 같긴 하지만 뭐 엄청나게 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1억에 300 정도 월세가 있어야 된다. 한 달에 월세만 300씩 내고 살긴 어렵겠죠. 네. 그래서 월급쟁이가 뭐 이렇게 살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돈이 좀 많이 드는 단지다. 월세가 이 가격에 나가는지 어떤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좀 초소형이 있어요. 리센츠 같은 경우는 여기가 L스고 여기가 리센츠인데 리센츠는 초소형이 있습니다. 네, 그게 좀 특징이죠. 매매 초소형 얼마인지 볼게요.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급 면적이고 이게 전용 면적이잖아요. 제곱미터로 바뀌고 평으로 바뀌고. 네, 3.3 제곱미터가 한 평이라고 했죠. 3.3이 한 평. 그거 뭐 연산을 한 거예요. 방이 하나고 원룸 구조죠. 원룸형 구조. 네, 이런 거 1.5룸이라고 하나? 네, 방 하나, 거실 하나. 뭐 굳이 따지자면 투베이죠. 네, 베이가 2개다. 주방 겸 거실이 이렇게 있고 화장실 따로 있고 침실 있고 뭐 그냥 무난한 구조입니다. 작죠? 네, 당연히 전용 면적이 8평이니까 네, 크지는 않죠. 그럼 이게 가격이 얼마냐? 네, 좀 8평밖에 안 되는데 좀 비현실적일 수 있어요. 매매가가 8억입니다. 되게 비싸게 느껴지실 텐데 비쌀 때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12억 뭐 짜리도 있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었네. 요때도 12억짜리 좀 있죠. 이거 뷰가 잘 나오는 데가 좀 있어요. 뭐 롯데타워 뷰 나오고 뭐 요런 데가 가끔씩 있거든요. 뷰가 나오는 데가 좀 비쌌어요. 네, 그래서 그런 데는 한 12억. 좀 구조가 좀 안 좋으면은 뭐 10억 뭐 요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8억 정도다. 네, 많이 떨어졌죠. 이게 엘리트 중에서 제일 싸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요쪽에 잠실동에 엘리트레 원래 엘리트레파 옛날에 좀 그랬는데 파크리오는 잠실동은 아니니까 네, 일단 좀 빼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인 데는 아니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4개 단지만 봤을 때 여기에 8평짜리 전용 면적 8평짜리가 제일 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월세도 아까 300이었는데 150이니까 거기보다는 좀 확실히 싸죠. 네, 크기는 훨씬 작으니까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아파트만 볼 수 있냐? 네이버 지도가 아닙니다. 이건 다 볼 수 있어요. 오피스텔도 볼 수 있고요. 나는 그 직장이 강남 쪽에 있다. 강남 쪽 오피스텔 월세를 얻고 싶다 하면 뭐 요런 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강남역 한번 볼까요? 네, 이쪽으로 주로 이렇게 많이 얻게 되니까 월세로 한번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강남역에서 뭐 가까우면 좋죠. 네, 월세가 얼마 정도 나오나? 한 1000에 95만원 정도. 이런 게 다 원룸형이거든요. 네, 원룸형이 100만원 조금 안쪽으로 보통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매물을 본 다음에 여기 역하고 가깝고 요 정도면 괜찮은 가격인 것 같다 하면 밑에 보시면은 부동산 연락처가 있어요. 여기 전화를 하시고 네이버 부동산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뭐 이거 물건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네, 물어보시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죠? 네, 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것도 찾을 수 있고 만약에 나는 장사를 하고 싶다. 장사를 하니까 상가를 구하고 싶다. 그럼 이 위에서 여기 상가 업무 공장 토지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여기로 가세요. 그럼 여기에 상가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상가랑 사무실만 볼게요. 네, 여기에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장사를 하고 싶다, 사무실을 얻고 싶다 하시면 이런 거 참고하셔서 금액대에 맞는 거를 또 보시고 여기에 부동산에 연락을 해보시고 실제로 가보고 괜찮은지 뭐 이런 식으로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이 되게 유용하니까 이거는 뭐
고수이든 초보자든 네이버 부동산 안 쓰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거든요. 네, 거의 대부분 쓰시는 어플이니까 한번 좀 써보시면 네,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써보세요. 네, 실제로 해봐야 됩니다.